안녕하십니까. 땅과 함께 희망을 내 땅, 내 건물 갖기, 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주. 본 방송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땅 주인,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하시고요. 좋아요는 이 방송의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매물 아주 특별한 공짜 땅이 자그마치 977평이 있어서 감정가로는 644만원,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그 입찰 예상가로는 한 500여 만원에 추가 977평 땅을 공짜로 가져가는 사정지가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현재 땅의 위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길이, 도로가 이렇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2차선으로부터 도로가 이어져서 이 앞으로 4m 폭 정도는 돼 보이는 그 도로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나라 땅인데, 이 나라 땅을 접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땅이 생긴 모양이 대략 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사정지가 자그마치 977평이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 땅을 그냥 다 통째로 같이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향이고 약간 동양 사면도 있습니다. 이쪽은 좀 동양 사면이 되겠죠.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횡성호고요. 여기가 그 공군면, 여기가 갑천면 행정복지센터인데, 이 위치는 양평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홍천군, 여기가 춘천, 여기가 가평이고, 이 위에 피닉스 평창 스키장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여기가 횡성군이고요. 여기가 원주 공항이 있고 이쪽이 원주입니다. 서울에서 거리는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땅에 그 플러스 바로 여기 이만큼이 사정지 땅입니다. 사정지 땅,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공짜로 977평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시가로 따지면 감정가 기준으로는 약 644만원,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제시가로는 한 500여만 원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공짜 땅이 가운데 박혀 있는 땅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구사천이라는 요 동네 하천이 있고요. 이 앞에 계곡물이 철철철철 잘 흐르는 곳입니다. 스카이브 로드뷰를 한번 보겠는데요. 로드뷰 보시면은 바로 여기 하천 계곡이 충분하게 물량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이리로 바로 여기로부터 요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리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길을 하나 더 내 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산에 경사를 보시면은 무난해 보이죠? 그냥 이 정도 되는 산을 저는 그냥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산이 지금 평평해 보이잖아요. 경사가 뭐 없이 평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사도 완만하고 그게 바로 이 앞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경사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일반 산으로 치면은 저건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쓰리빠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경사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좀 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우측에 보이는 산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산 경사 뭐 거의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앞에 국어 정비가 잘 돼 있고요. 도로도 이 옛날 마티즈 이 차량이 요 양쪽 날개보다 폭이 더 넓기 때문에 4m 폭은 나온다, 3m 폭 이상은 나온다, 한 4m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산입니다. 경사 없죠. 거의 완만합니다. 창이 남향이기 때문에 조건도 좋은 산입니다. 보시면은 경사 거의 없죠. 평평해 보입니다. 이 앞에 이 붙어있는 이 밭을 기준으로 뒤에 보시면은 그냥 슬리퍼 신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사도가 거의 없는 아주 그 좋은 산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땅의 추천 용도는 제이머센터 캠핑교회 이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에 지점용으로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고요. 물건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땅의 전체적인 그 현황을 보면 여기가 횡성호고요. 이 횡성호로부터 우측으로 쭉 와가지고 이 계곡을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땅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경사가 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주름이 있고 굴곡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땅을 보면은 주름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전체적으로 평이하다, 경사가 없이 그 좌우 또는 상하 굴곡이 심하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굴곡이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계곡도 보이시고.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 방금 전에 요 로드뷰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슬리퍼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나무 뒤로 환하게 그 하늘들이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요 산과 나무 사이에 그 공간으로 이 땅 좋은 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요게 바로 사정지인데요. 이 땅이 두 필지인데 요게 한 필지, 감천면 하늘이 산 346-1 요게 한 필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 필지, 이렇게 해서 두 필지가 있고, 바로 요게 사정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자그마치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또 977평을 가져갈 수 있고, 요 내 땅 앞에 바로 국어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어가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또랑 이 국어 이 위로 그냥 올라가면은 되니까 입구 도로 확보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예. 이 땅의 그 경사도는 평균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임도길도 확보가 되어져서 이 뒤로 가는 길도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주변 시세, 그리고 부동산적인 가치 등등은 잠시 후에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땅과 함께 새해 희망을, 땅을 정복하라. 이 방송은 내 땅, 내 건물 갖기 프로젝트, 땅 매칭 공유 6차 산업 복지 임업, 복지 농업, 복지어업 프로젝트 두 가지 큰 주제로 공유, 상생 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으로 제안을 하는 그 방송이고요. 공유, 상생 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것은
땅 빌려주고 헤엄치기,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공유 상생문화 함께 잘 살기 운동 프로젝트로 6차 산업 복지 임업 복지 농업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께서 빌려주시는 땅을 빌려서 뭔가 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함께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유상생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놀리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특히 종중땅 연락 주시고요. 이 방송을 이 공유상생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을 제가 이 멘트로 방송을 한 지 두 번째인데요. 어저께 40억 상당의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을 해 오셨는데 그 땅이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땅에 저 6차 산업 복지 임업 복지 농업이라는 프로젝트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같이 가지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그 땅을 개발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6차 산업 복지 임업 농업 어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 속에서 자연생활 하면서 노후를 즐기시거나 그냥 자연인 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또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보시는데 일단 자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어떠한 작물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스마트팜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냥 내 땅에 거기다 어떤 작물을 심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주말 농장은 내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 자연 속에서 치유와 힐링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경제적인 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6차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복지 분야로 나가서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분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 보호센터나 뭐 그런 것 같이 그 약자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라에서 후원을 해주잖아요. 복지부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6차 산업 복지 임업 복지 농업 복지 어업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나라로부터 그런 복지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유 상생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땅 빌려주고 헤엄치기 땅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땅 빌려서 헤엄치기 나는 땅은 없는데 무언가 하고 싶으신 분들 땅을 빌려주는 것을 제가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를 하겠고요. 같이 팀을 꾸려서 6차 산업 복지 임업 농업 어업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서 함께 개발하고 그 함께 개발해서 나온 생산물은 저희 채널이 확장이 되어져서 많은 그 구독자가 되면 자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생산한 것들을 홍보해서 팔을 수 있는 채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공유 상생 문화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 땅 빌려주시고요. 그리고 땅 빌려서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 저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공유 상생 문화 운동 함께 잘 살기 운동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본 방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이 각 지역에 있는 땅에 그 각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이나 도시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죠.
국토균형 발전, 그 다음에 저출산 자영업, 청년, 중년, 장년 실업 문제, 정치개혁, 언론개혁, 기독교 종교개혁 등의 해결을 위한 제이모 센터 전국 21개 거점과 2679개 지역 밀착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거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적된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경매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매방송을 시작을 한 지는. 이런 기준으로 방송을 합니다. 5만 건 누적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사무실의 허가 업무 능력, 그리고 공무원의 행정을 따낼 수 있는 방법까지, 통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요. 3가지 기준으로 경매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경매 방송을 합니다. 땅 정복을 도와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희망, 소원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땅을 정복합시다. 이번 매물, 강원도 매물이고요. 이 방송, 기존 경매 방송과 아주 틀립니다. 경매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방송은 눈여기 하실 만한 현장 영상 없습니다. 하지만 5만 건 이상의 경매 누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매 시 가장 중요한 감정가가 오른지, 그 다음에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 가격을 그럼 얼마에 내가 입찰을 할 것인지 2가지 핵심 주제를 통계를 근거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적으로 도움을 분명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 추천용도 제이모센터 지점 캠핑 교회용으로 관광 농원으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평수는 1945평이고요. 현재 2번 유찰이 돼서 3차 2월 28일 날 5,076만 3천원에 3차 경매가 붙었는데요. 요번에 유찰이 되지 않고 낙찰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소는 행성군 갑천면 하대리 임야 2필지고요. 하나는 346-1, 하나는 346입니다. 그리고 공짜 땅 사정지가 977평, 생산관리 용도지요. 끝내주죠. 같이 붙어있는 공짜 땅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가격은 5,687만 3,781원으로 감정가 대비 54.9%입니다. 평으로 따지면은 5,194원이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2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912원으로 45,657원입니다. 2필지고요. 한 필지는 농림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한 필지는 모두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6,592원으로 1억 359만 6,600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29%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29% 감정된 1억 359만 6,600원이 옳은지 판단하셔야죠. 근거는 임야 전납 대지는 그 광역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시골 임야 전납은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30%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치예요. 제가 5만여 건의 경매를 분석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 땅은 개별 공시지가 45,657원 기준으로 30%를 잡으면 1억 15만 2,190원이 되는데요. 감정가는 1억
359만 6,600원이니까 감정가가 344만 4,410원이 더 나왔죠. 요 29%니까 39% 대비로 1% 더 비싸게 감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저 개별 공시가 대비로 30% 기준보다 비싸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제가 보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유찰이 길게 늘어졌다고 보는데, 이제는 낙찰이 될 때가 됐다. 1, 2차 이렇게 유찰이 됐고요. 지금 3차는 2월 28일에 5,076만 3천원인데,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가격 5,687만 3,781원보다 이 3차 입찰가가 싸죠. 그러므로 이번에 낙찰이 예상이 되는데 최저가를 상회하는 충분한 금액을 쓸 분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공짜로 가져가는 땅, 사정지 977평, 생산관리.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가격 평당 5,194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507만 4,538원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 산사태 위험 등급 따져봐야죠. 임야는 반드시 산사태 위험 등급 따져보셔야 되고요. 전도 임야의 아래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을 구매를 하게 될 때도 그 위에 붙어 있는 임야의 산사태 위험 등급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죠. 이 땅은 산사태 위험 등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등급은 위험하고 5등급은 안전한 것인데 1등급은 5%, 가장 많은 3등급 중간이니까 안전하다, 무너질 염려 전혀 없다. 실제로 보셔도 이 땅이 이 임야가 무너질 거로 보이지는 않죠. 전혀. 이 임야가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퍼져 있는 임야인데 이게 산사태로 무너지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꺼지면 모를까? 그러므로 산사태 걱정 전혀 없어도 된다. 경사도 평균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를 산림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임야를 다루시려면은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환경 등급과 그리고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20도 이상의 임야 경사도가 어떤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환경 등급이 1등급인 지역은 일단 개발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환경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은 임야 경사도가 환경부에서 20% 이상을 통과해야 되는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도가 넘어가는 땅은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땅이고요. 임야의 경사도는 각 상세별로 보면 5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상황을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30도 이상, 요 색깔 진한 부분들 있죠? 이런 게 이제 30도 이상이고, 25도에서 30도가 그 다음 색깔이고, 나머지 색깔들은 모두 25도 이상 지역인데, 아까 로드뷰로 본 바와 같이 이 땅은 30도 이상 땅도 일단 땅의 표고 아래서부터 이 땅의 정상까지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은 중요하죠. 관정 파고 해야 되니까. 산사태 안정성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먹을 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48m 우측에 생활용 먹는 물이 관정이 확인이 되고요. 취수 계획량과 양수 농력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관정인데요. 요 관정이 바로 옆에 있고요. 이 땅은 대략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땅이죠. 요 관정이 가정용 먹는 물이고요. 하루에 4, 그런데 양수 농력은 20일이니까 충분하게 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땅을 9m밖에 파지 않고 물이 나왔다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구사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여기에 물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뚫러도 10m 이내만 뚫러도 물이 철철 나온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입니다. 땅의 생긴 모양. 이쪽이 남향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동향이고 이 남향 땅이 넓은 면적으로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효용 가치도 좋다 봅니다. 요거는 230에서 320 정도 되고요. 갑천면 하대리 북서쪽으로 들어가는데 4m 아스팔트 도로가 접해져 있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그 앞에는 왕복 2차선입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왕복 2차선입니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계을 건너 오시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된 길로 쭉 들어가시면 되죠. 이 뒤에 있는 산이에요. 이 앞으로 오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산입니다. 아주 평이해 보이죠, 산이. 차량 접근성 승용차로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없는 땅이다.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같이 있고요. 영농여권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저거를 농지증을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면은 농지증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지증 얘기를 하면 혹시 뭐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우겨대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는 하나의 요령일 수 있겠죠. 현황 요거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비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땅값, 그러니까 배추밭 땅값 얼마인지, 그리고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시장에 팔 때 얼마인지, 그 시장에서 사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내가 장사를 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장사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죠.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를 땅값, 부동산값, 가치, 그렇게 네 단계로 입찰 기준 가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밭 원 땅값, 땅 자체만으로 토지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 땅 1945평, 사정지 977평 포함해서 11,927평을 가져갈 수 있는 땅이고요. 벽면은 현재 유찰이 되었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렇고요. 감정가는 현재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다면 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이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이 동네 주변 가격이, 이 땅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땅이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요 지역에 1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초순에 평당 9,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땅값들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의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만원입니다. 만원짜리도 있고 45만원도 있고 35만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전이나 답이겠죠. 요 이면은 5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요 이면은 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앞쪽으로 보면 이 앞쪽은 훨씬 비쌉니다. 7만원대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므로 이 땅은 싸게 만원을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앞에 200m 앞에 9,000원 거래된 거 방금 확인을 했고요. 2011년 12월 6일에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 땅이 2011년 12월 6일에 8,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두 필지죠. 지금 우리 매물이 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바로 이렇게 9,500만 원에 거래가 된 땅이고요. 이 땅의 감정가 1억 359만 6,600원이고요. 그러면 입찰 기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게 중간값을 잡는 과정 설명인데, 주변 실거래가 9,000원 그거 하나를 더하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 6일에 9,500에 거래가 된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게 평당 8,676원이죠. 감정가 평당 6,592원, 이렇게 세 개를 합하고 3개니까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중간값이 8,093원이 평당 나오고요.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1.2배를 저는 잡습니다. 그 땅을 원땅 자체로 그냥 사서 수익을 남기기 위한 가격을.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1912원이기 때문에 1.2배를 하면 2294원이고요. 이 실거래가 3건 그리고 감정가 2건 그리고 감정가를 합한 8,093원, 이거를 개별 공시지가 1912원에 1.2배 한 것과 합하고 2로 나누면 5,194원이 나옵니다. 평당.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을 곱하면 5,687만 3,781원이 나오고 감정가 대비로 54.9%가 되는 것입니다. 사정지 977평, 제가 제시하는 입찰 기준 가격 5,194원 기준으로 507만 4,538원을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입찰 기준 가격에서 이 아래 모든 항목들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입찰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가감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입니다. 땅, 생기흐름, 물, 바람, 보국성 등인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땅은 현재 이렇게 생겼고요. 이 땅에 등고선을 보시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가는 게 이게 능선을 말하고요.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는 거는 골짜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요 정도 밖에 없죠. 여기는 그냥 양쪽으로 평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무엇인가 하기에 아주 안정적으로 어머니의 태아 키워내는 이제 그런 것 같은 아주 보국이 잘 갖춰진 좋은 곳이고요. 이쪽은 모두 남향인데 경사 간격을 보면은 넓죠. 등고선이 여기는 좁죠. 이런 데는 경사가 좀 있고 여기는 넓으니까 경사가 거의 없는 거, 아까 저희가 로드뷰로 이렇게 많이 확인한 것 같이 평평한 산이죠. 보국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생긴 모양을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있죠. 길은 물과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합수돼 가지고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면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물이 들어오는 터이기 때문에 급부자 터가 될 수 있는 풍수적으로 아주 명당 터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앉히면 빠져나가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건강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바라보면서 받고 그 방향으로 건물을 앉히면 이 자리는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능선으로 뒤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아래도 이렇게 능선으로 가려져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능선으로 가려져 있죠. 여기도 능선으로 가려져 있죠.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이러한 땅은 바람을 다 막아주니까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것을 풍수적 용어로 보국이 잘 갖춰진 안정적인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땅 매우 좋다고 보고요. 물 바로 앞에 있죠. 바람은 그 뒤에 있는 능선들이 다 막아주니까 안정적이죠. 그리고 골짜기로는 솔솔솔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땅 생기의 흐름이, 다시 보시면 땅 생기의 흐름이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주 안정적인 땅이다. 좋은 땅입니다. 풍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오셨을 때 포기해야 되는 항목,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유익한 항목, 이 땅의 위치, 그리고 이 땅의 생활 편의 항목, 마트, 병원, 학교 각각 여러분들의 항목별로 따져보시고요. 어떤 수익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배후 인구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요즘은 유통 채널이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도 어떤 경제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을 따져보실 때 축사, 선화지, 묘 등등, 선화지는 고압 철탑선 그 아래를 선화지라고 해요. 저런 거 있으면은 안 좋죠. 교통성, 접근성, 노폭, 노면의 상태. 그런데 이 물건은 시멘트길이 아니라 아스팔트길이잖아요. 아스팔트길, 국어 정비 잘 돼 있고 아주 노면 상태도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땅 모양, 이 땅 모양은 부정형이죠. 이쁘게 뭐 네모나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선을 포함해 가지고 이 안에 안정적으로 산의 모양이 생겼고, 이 남쪽 사면에 경사가 급하지 않으면서 그 고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땅 상황, 땅 주변 상황, 경사도, 환경 영향 평가 등급, 용도 법제적 평가, 이용성, 제한성. 이거는 이 땅은 생산관리니까 일단 거기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죠. 그 음식점을 못하고 휴게 음식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 확인을 해가지고 유도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고요. 아무튼 용도지역 법제적 평가라는 것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토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공부하고 현장하고 보면 틀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정지가 977평이 같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플러스 알파가 무지하게 좋은 것이죠. 돈으로 한 5, 600만원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임대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귀책 항목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하게 따지는 게 물의 냄새와 맛, 가서 현장에 가셔서 먹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가면은 이렇게 공기 냄새로부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땅 냄새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자연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느 동네는 갔는데 임장 첫날 그 옆에 있는 그 마을 원주민이 아주 까탈스럽게 차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뭐 자기네 그 경계 울타리에 어떠한 것들이 그 방해가 되는 것 같거나 뭐 지나가거나 하면 아주 싫어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웃 분위기 챙겨 보시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가서 살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쳐야 되니까, 동네 분위기.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우리
지역으로 와라 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돈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어느 지자체는 올려면 와 그냥 그렇게 시큰둥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법제적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이용성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걸고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 공무원이 있는 지역에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아주 불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배달되는지 저거 왜 따져봐야 되냐면은 그만큼 생활 편의성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놀러 왔어요. 손주가 뭐 치킨 먹고 싶대. 근데 배달을 올 수 없는 곳에 있으면은 아이들 손주들 오면은 미리 이렇게 다 챙겨놓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생활 그 편의 중에 일상적인 간단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체크해 보시고요. 각자 항목을 정하셔서 판단하에 가감을 하세요. 인수할 때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서 아까 그 인수 가격 제시하는 가격 대비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하셔서 입찰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용도가 제이머센터 지점용 캠핑교에 관광 농원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시장에서 배추를 팔려고 하는 비용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약간의 토목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 비용은 9,034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경계 측량 하셔야죠. 두 필지 경계 측량하는데 34만 4천 원이 들어갑니다. 이 땅은 산지이니까 산지 전용비를 내야 되는데 산지 전용비를 내야 되면은 30억 2128만 8,676원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죠. 30억을 산지 전용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관광농원사업이라는 법제적 항목으로 여기에 제이모센터 지점용 캠핑교회를 사업을 하면 이 산지 전용비 100% 감면입니다. 30억 안 내도 돼요. 빵원입니다. 지하수 관정비 이러한 용도이기 때문에 대공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잡읍시다. 행정비에는 설계비 그리고 관청 서류비 등 한 1,000만원 정도 잡겠고요. 이 땅을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 평당 한 10,000원 정도를 잡는데 25도 미만 지역이 65% 되는데 거기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 1,945평 사정지 977평 포함해서 그 중에 한 65% 정도만 하면은 7,122평 평당 만원 7천만원에서 요 비용이 추산이 되고요. 배추를 뽑아서 그리고 시장에 진열을 했으면은 그거를 사와서 이제 찌개를 만들어서 팔아야죠. 부동산 값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겠는데요. 비용은 대략 한 4억 정도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1차 기초 평탄화 토목비를 평당 10,000원으로 한 거, 그거는 캠핑 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용 토목비로는 그냥 상세를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 없고요. 관리 사동, 카페, 식당 등 건축용으로 관광농원으로 하면은 농림 지역에서도 카페, 식당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에만 합니다. 그 건축은. 그러면 생산관리 건폐율이 20%죠. 두 필지의 생산관리가 758평인데 사정지 땅 977평을 추가하면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일단 그건 잡지 않았어요. 생산관리 20%죠. 건폐율. 그러니까 152평이고 이거를 위한 토목비는 평당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또 4,560만원이고요. 건축비는 건폐율 20% 152평에 철근 단층으로 슬라브 위에 그냥 평평하게 옥상을 쳐서 옥상에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겠죠. 평당 250만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용이 한 4억 정도 추론이 되고요. 부동산 가치 마지막 정리하는 비용들, 그리고 보유하기 위한 비용, 취득하는 비용,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매각한다면 내가 이 매각 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 금리를 감안을 하면은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신 다음에 퇴로까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좋아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임야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잘 안 팔려요. 다 감안을 하시고, 이상 종합한 입찰 기준 가격 평당 5,194원에서 5,687만 3,781원으로 감정가 대비 54.9%를 제한을 하고요. 사정지 땅 977평 공짜로 먹어가는 게 대략 500여만 원이 추가로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요. 2월 28일에 전제 2번 떨어지고 49% 해서 5,076만 3천원입니다. 입찰보증금 10%고요. 관할법원은 춘천입니다. 법원 내에 은행이 있으니까 입찰보증금 수표로 만드는 거 참조하시고요. 입찰 10시입니다. 참조하시고, 이 시간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모든 구독자님,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고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아요는 시청료입니다. 감사합니다.